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특히 여자 원장님들이 막 웃으면서 멋쩍어 하면서 아니, 대기업도 아닌데 뭐 하면서 내가 아직 부자도 아닌데 뭐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오늘 하루를 상상하거든요. 엄청 큰 기업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남자 직원 한 15명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착 90도로 하고요. 아무튼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너를 어떤 내가 자리에 갖춰졌을 때 매너를 가져야지 하면 결국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큰 원장이 되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 우리가 순서를 잘못 알고 있어서 오늘은 비즈니스 매너를 먼저 알자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매너를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매너 없는 사람들이 눈에 탁 들어와요. 그럼 누구하고 일하고 싶고 누구하고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좀 눈에 보이게 되고요. 또 내가 매너를 알면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 혹은 미래의 나의 선생님이 될 사람들한테도 매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너 공부는 꼭 해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지인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아줌마, 영매 아줌마라는 분인데 제 채팅방에도 적었었거든요. 이제 이분은 지금은 70대 초반 아주머니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아주머니, 여기 이제 아줌마, 그다음에 아저씨, 그다음에 아들 셋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가난했는지 달동네 중에서도 아주 끝 달동네, 내려올 수도 없는 그런 비탈진 달동네 이 아줌마랑 아저씨가 사셨던 거예요. 아들 셋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 것도 사실은 굉장히 없는 그런 상황이셨대요. 그러던 중에 첫째 아들이 밤에 이제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열이 이제 가라앉지 않으니까 아줌마가 이제 아저씨는 그 당시 외국에 일을 하러 가셨었고 둘째, 셋째를 집에다가 재워놓고 첫째를 업고 그 밤에 달 동네에서 이제 막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왔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집에는 그 큰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또 집에 둘째 셋째가 자고 있고 이제 여러 복합적인 상황에 아줌마가 결국은 큰아들에 대한 치료를 완벽하게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큰아들이 평생 이제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큰 병원에 바로 갈 수 있었더라면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있었더라면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큰아들은 장애가 있어요. 근데 결국 여차저차 해서 이 아주머니가 지금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면 여의도 자이 아파트 로열층에 살고요. 그다음에 큰아들을 본인이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형제들한테 부탁하고 했지만 요즘은 형제들한테 그런 부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죽어도 돌봐줄 수 있는 아예 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의 주인이니까 이 아들은 아주머니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더라도 어쨌든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살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아줌마와의 일화를 이따 얘기하기 위해서 영매 아줌마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아줌마의 남편인 아저씨도 박씨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아까 외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저씨는 건설 이제 중장비를 하는 사업을 그때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중장비를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당시 두바이에 계셨는데 두바이에 이 아저씨는 70대 후반이거든요. 이제 거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제 두바이는 왕자가 되게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왕자 중에 한 명한테 똑똑똑 노크를 한 거예요. 나의 중장비를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만나주질 않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두바이에 다 중장비 들고 갔는데.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아저씨가 노크하고 또 노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도 지겨워서 너 도대체 뭐 하는데 자꾸 찾아오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박 씨라고 했잖아요. 너 두바이의 왕이지 나는 한국의 왕의 자손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두바이 왕이 너도 왕의 자식이야?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중장비 사업을 아저씨하고 단독적으로 진행하게 돼요. 이제 이게 한참을 가난하다가 나중에 겪은 일이기는 한데 저도 이제 그 아줌마 아저씨하고 친하게 지내는 가정인데
나중에 알게 된 거여서 제가 사기꾼 아니냐고 막 이랬거든요. 박격 거세여서 자기는 왕의 자손이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를 여러 개 들려드리겠지만 이런 되게 무대포 정신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아주머니가 부자가 되었을 때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저랑 인연이 닿아서 저희 가족이랑 인연이 닿아서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기를 갈 때 이 아주머니하고 근처에 살게 되었었어요. 당연히 이제 부자 아줌마니까 부자 아줌마랑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어느 날 아줌마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고시원을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시원마다 소방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보내고도 너무 여러 개 있으니까 딱 두 자리가 모자라서 아줌마가 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었나?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차에 타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아줌마 차에 탔어요. 아줌마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앉았냐 여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아까 제가 체크 잠시 여기가 아주머니가 앉았고 여기 보이죠? 커서 보이세요? 여기에 제가 앉은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아 지은아 내려서 여기 옆자리로 와서 앉을래? 아니면 여기 뒷자리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옆자리로 앉았는데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시면서 원래 어른하고 앉거나 차의 주인이 운전할 때는 여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더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이런 것도 다 규칙이 있었구나. 몰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삶을 옆에서 가까이서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예요. 사실 살면서요, 부자가 그렇게 옆에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부자 동네에 산 게 아닌데 그 당시 그 고시원이 되게 많던 곳에 전원주택에 사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조그만 빌라에 살았는데 그 연이 닿아서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 또 그 아주머니가 이제 여의도 자이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나서 저를 초대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뭐 하고 이제 양치를 하시는데 우리는 롤패 이렇게 양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그 화장실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 아주머니가 양치하는 걸 보지 않는 그 장면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양치를 하려고 물을 이렇게 딱 마셨으면 아주머니가 입을 가려서 이렇게 양치를 다 한 물을 이렇게 뱉으시는 거예요. 되게 천천히 살살. 근데 되게 멋있어 보였어. 아, 뭔가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부자가 되고 나서 그런 예의나 매너를 배웠냐라고 했더니 나는 부자가 아닐 때부터 그러려고 애를 썼고 노력했고 공부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자녀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막내만 저보다 한두 살 어린데 그런 매너를 잘 지키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매너에 대해서 왜 뜬금없이 지금 학원 운영하다 말고 왜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첫인상은 외모나 느낌, 매너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죠. 남자는 3초면 된다. 3초 뒤에 딱 판단한대요. 예쁘다?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여자들은 한 30초 정도 이제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첫인상이요.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그 사람을 60번 정도 만나야지만 인상을 바꾼대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왔다. 첫인상 30초에 우리의 그 첫인상이 딱 판가름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60번은 만나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만약에 불편한 느낌을 가졌다면 만약에 불친절한 느낌을 가졌다면 60번은 만나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불친절한다고 하면 100번 넘었으니까 개정이 되는 거야. 불친절하다고 하면 60번 만나게 정도 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 외모, 처음 느낌, 처음 매너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컬럼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조사를 했더니 성공에는 어떤 것이 큰 영향을 주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 93%가 매너래요. 그럼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100분에게 매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질문을 하면 자신 있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실래요? 자신 있다 1번, 자신이 없다 5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매너에 대한 테스트 문제가 나간다. 이럴 경우 뭐가 매너인가 뭐 이런 거죠.
오, 2번 원장님도 있어요. 2번은 뭐지? 난 2번이랑 예시를 준 적이 없는데? 1번의 공감이라는 건가? 그쵸? 자신 있다, 1번. 오, 자신 없다, 5번. 맞죠? 뭐, 꽤 있네요. 자신이 있는 원장님들은 오늘 강의가 필요 없는데? 그죠? 자신 있다. 와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구나. 자신 있으면 오늘, 자신 있는 분은 이따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그럼 되겠다, 그죠? 자, 어쨌든 매너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비즈니스 지수가 매너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지수가 60점 이하인 거예요.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방법을 잘 몰랐다라는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됐고 옆에 보시면 비즈니스 문서 쓰는 방법이 있고 존댓말 쓰는 방법이 있고 용어 쓰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호칭에 대한 매너도 있고. 에티켓하고 매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에티켓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의 범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초점이 나예요. 근데 매너는 초점이 상대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저희가 적어놨는데 만약에 매너가 상대방이 위한 행동이라고 하면 만약에 학부모님을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매너에 대한 공부하는 게 안전하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이미 그러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1대1 방문 수업, 그 다음에 공부방, 그 다음에 작은 학원, 그 다음에 조금 큰 학원, 또 프랜차이즈 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동으로요. 일이 조금씩 커질수록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매너를 익히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매너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 중에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명함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었어요. 비즈니스 명함 만드는 거. 그 명함을 할 때는 반드시 명함 지갑에서 꺼내고 보관한다. 요즘은 명함 지갑 예쁜 거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고 당연히 반드시 일어나서 두 손으로 이제 건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른손에 왼손을 받쳐서 명함을 줄 때는 상대편이 내 이름을 보기 쉽게 거꾸로 뒤집어서 올려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슴과 허리선에 맞춰서 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멘트맨 원장 뭐 상지은입니다. 인사하면서 이 명함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아랫사람이 먼저 드리거나 혹은 방문한 사람이 먼저 드리는 게 명함 매너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재 사장님을 만나도 프로그램 어떤 것 때문에 계약을 하시려고 만나도 이 매너대로 활동하시면 되겠죠. 명함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냐라는 말에 직장인의 83%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명함 그때 비즈니스 명함 제 강의 듣고 아직 안 만들어졌다면 명함은 꼭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악수 매너. 악수도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학원이 커질수록 그리고 여자 원장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딱 보면 여자들이 거의 막 초토화되어 있고 남자들이 그 일선에서 되게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수예요. 그때 이제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하는 거고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거고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먼저 건네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직원이 고객에게 악수를 먼저 권하는 거. 그거를 또 좀 아시면 좋아요. 당연히 악수를 할 때는 바르고 당당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눈이나 얼굴을 보고 자연스럽고 가볍게 손을 쥐고 흔들죠. 사실은 이 비즈니스 매너 보면 어느 정도 세기로 손을 악수하세요. 약간의 압력을 주세요라는 말도 하거든요. 수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게 있어요. 전화 매너는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진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학원 전화는 저만 받는 게 아니니까 전화 매너를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은 아 전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나랑 일하는 선생님에게 앞으로 일할 선생님에게는 이런 매뉴얼을 줘야겠구나 라고 짜두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매뉴얼을 읽고 그 매너대로 행동하시면 되거든요. 3번 올리기 전에 받아서 상대편이 기다리지 않게 되도록 하시면 좋고 전화를 상대에게 걸 때는 안녕하세요 멘트맨 원장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회사와 소속을 밝히고 당연히 상대방보다 먼저 끊지 않도록 하고 전화를 걸고 받을 때는 항상 메모 준비를 해놓고 전달 내용이 있을 때는 전원 메모라는 걸 하죠. 전원 메모는 쉽게 얘기하면 언제 누가 어디 왜 누워서 어떻게 아무리 얼마나 라는 걸 기준으로 상세하게 적어두는 걸 말해요. 시간 같은 건 기본이고 전화 연결 시에는 반드시 전화 메모를, 전화 번호를 메모로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전화 매너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들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매뉴얼로 만들어서 상담 선생님, 부원장님, 실장님, 앞으로 일하게 될 선생님을 위해서 미리 가이드를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일반적인 회사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매너를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선생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리 이런 거를 매뉴얼로 다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호칭 매너는 조직의 기본은 호칭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두 가지만 제가 적어놨어요. 상사에 대한 존칭을 항상 존칭으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원장님실 아니고 원장실, 사장님실 아니고 사장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서에는 상사에 대한 존칭을 생략하고 문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지시가 아니라 과장 지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국제 무슨 대회를 연다 혹은 어떤 국내 어떤 대회의 주최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서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쓰면 상대편이 비즈니스를 안 해본 사람이구나 라고 하죠. 문서에 대한 비즈니스 매너는 되게 많은데 나중에 제가 이미지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안 하는 거니까. 아까 그 운전 영매 아줌마가 나한테 너 지은아 이렇게 다른 데 앉을래? 라고 얘기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승용차 주인이나 상급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요. 여기는 우두머리 첫 번째가 앉는 자리. 요 사람 다음에 첫 번째가 앉는 사람. 그 다음에 서열 2위는 여기 앉아. 서열 3위는 여기 앉고 서열 꼴찌는 가운데 이렇게 앉는 게 매너. 그럼 만약에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서열 1위가 여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매 아줌마를 앉았던 자리는 서열 1위 자리에 제가 앉았던 거죠. 2위는 여기, 3위가 여기, 4위가 제일 앞에 앉아. 내릴 때는 4위가 가장 먼저 내려서 첫 번째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일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몇 개월 뒤에 몇 년 뒤에 여러분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앉아서 이 네 번째 사람이 내려서 문을 열어줄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자, 이제 제가 그 중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남았어. 복장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물어봐야지.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학원에서 혹은 교습소에서 혹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다 하는 분 채팅창에 0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요. 삼선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제가 이것도 세미나에서 들은 거예요. 이제 슬리퍼 뭐 신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공부방이라 그냥 양말로 예쁜 꽃신 신는 분도 있고 공부방도 슬리퍼 신으셔야 돼요. 제가 세미나에서 들은 건데 공부방 보통 양말이나 얇은 거실 실내화나 이런 거 신으시잖아요. 근데 나는 교사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굽이 약간 있는 검정색 슬리퍼, 기본 슬리퍼 있어요. 그게 발이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그거 신으시다 보면 슬리퍼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약간 꽃이 달리거나 이제 이렇게 점점 진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복장에 대한 거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7시 반, 아침 7시 반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오후에 이제 1대1 방문 수업을 다니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옷을 사입을 돈도 없었고 브랜드, 아파트의 브랜드 1층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들어갈 수 없는 옷차림인데 옷차림 자체가 5천 원짜리 막 그런 거 겨우 사서 입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린이집 근무할 때 방문 수업도 좀 이따 가야 되니까 나름 신경 써서 입었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죠. 손지원 선생님 옷 좀 깔끔한 거 없어? 맨날 어떻게 그런 옷만 입어? 사람이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되게 많이 속상했거든요. 갇혀 입은 게 아닌 것 같은 옷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땐 제가 이런 하면서 그 원장님 욕을 잠깐 했는데 지나고 나니 나름 깔끔한 옷이었지만 매너 있는 복장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실험을 한 거예요. 정장을 입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랑 후드티에 흰색 티에 후드 이제 점퍼를 입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장을 입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100% 빌려주고
후드티를 입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옷을 입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고려대에 옛날에 번개라는 배달맨이 있었는데 이분 책도 있거든요. 지금 절판되긴 했는데 이 사람은 짜장면을 배달하던 배달원인데 우리 보통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눌러 쓰고 그냥 좀 슉 배달하고 그냥 막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번개처럼 빠르게 배달해서 고려대 사람들이 번개다 이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장은 아니었지만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옷을 입고 흰색 나시에다가 딱 그 군 바지 그런 걸 입고 여기다 번개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만의 복장을 하고 이제 늘 그걸 자랑스럽게 배달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었고 또 이제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김밥집 사장님이 나왔어요. 우리 뭐 김밥 천국, 김밥 나라 이런 데 보면 김밥집 사장님이라고 해도 뭐 그냥 그렇잖아요. 편하게 옷 입고 이렇게 김밥 말거나 사장님은 안 나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김밥집 사장님은 항상 깔끔한 정 셔츠에 타이까지 맨 정장을 입고 그 김밥을 팔던 사장님이 있었어요. 당연히 너무 인상 깊었고. 이 오른쪽에 사진에 계신 분은 저도 이제 다른 분이 여기 다녀오셔서 사진을 주신 건데 의정부에 이제 밀가마라고 수제비 파는 곳이에요. 칼국수 파는 곳인데 이제 여기 제일 들어오는 입구에 이 사장님이 정장을 입고 이제 이거를 다 밀대로 밀어가지고 면을 이렇게 뽑고 자르는 이제 장면이었는데 이분 역시 정장을 입은 거죠. 그러면 그냥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고 이 칼국수를 뽑아주는 가게하고 정장을 입고 이걸 뽑아주는 가게는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오늘을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내가 학원 가거나 교습소 가거나 공부방 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쁘게 하고 가신 분도 있을 거고 편하게 입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화장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복장 매너는 가급적이면 예의를 다해서 오늘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은 복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훨씬 자신감이 있어지실 거예요. 물론 같이 하는 사람도 상담 오는 분도 기분이 너무 좋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한 3분 30초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같이 보시고 인사 나눌게요. If I leave here with anybody liking me, I failed. I failed. I'm not here to be your friend. You want a friend? Go get a fucking dog. You are who you hang around with. Show me your friends and I'll show you your future. Self-esteem is built the first 7 or 8 years of life. Who are you around the first 7 or 8 years of life? Mom, maybe dad, older brother, uncle, a grandmother, right? What the hell do they know about building self-esteem? They don't know anything. And now, show me your friends and I'll show you your future. Who do you go hang with? Who do you chill with? Bill Gates doesn't hang. Steve Jobs, who I knew, didn't chill. Warren Buffett doesn't hang. Elon Musk doesn't hang. And I can go down the list of people that don't hang. Would you want your children to be like your 2 best buddies? Would you? Probably not. Would you even want your children to be like you? Probably not. So why is there so little being done about it? Life is find somebody who you want to be like and follow what he did. Just like Socrates, Plato, and Aristotle did 2,500 years ago. And if you want to build self-esteem, deal with people that have high self-esteem. That's not likely Elon Musk is going to have coffee with you. You only have one time to make a first impression. The first impression is how you look. If you want to get money from banks, dress like the president of your country. You only have one time to make a first impression, kids. You come in looking like some of you, I wouldn't give you fucking toilet paper. Some people dress the way you do, kids, because you don't want the opportunity. You've been engaging in self-sabotaging activity so long. Second impression is when you open your mouth. You can't go up there stuttering with your hands sweating and dress like you. And I'm describing most of the people in this room. So you go where there are people that you want to be like. Find somebody that is where you want to be
20 or 30 years from now, go to him or her now. And this little guy, really well-dressed guy, walked in, shuffled around, talked to some people, and he left. And I said, well, who is that man? He says, he's Konstantin Gratsos. He'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I knew he commanded the command presence that I wanted. I mean, he looked like a movie star. Next day I come, this is before they had security in buildings and metal detectors and all that stuff. I went from the top floor down and I kept on looking for his office and I found him. And I knocked on the door, his assistant opened the door, he says, yes, I'd like to see Mr. Gratsos. And he says, do you have an appointment? I go, no. But he could see me through the door and he goes, and I walked in and I said, can I buy you lunch? That's the kind of person you want in your life. Not somebody that agrees with you. Not somebody that says, it's all right, you can try again. You're only 26. That's crap. Somebody told him that bullshit 25 years ago. Now look at him. Just look around the goddamn table you're sitting with. I'm 72 years old, but I guarantee you, unless there's Bruce Lee out there, I can kick the shit out of anybody in this room. You're gonna get fucked up by me. By the way, what are you gonna tell your grandchildren and your children 20 years from now when the greatest transformation of wealth occurred? What were you doing, Grandpa? What were you doing, Dad? Would you have your thumb up your ass? What are you gonna tell them? You had your thumb up your ass. Because I missed my daughter's prom. That's all rubbish. That's not what you say when you're about to die. And you whisper in your wife's ear or your son's ear or whoever, I regret the things I didn't do. I coulda, I woulda, I shoulda. Do you think Elon Musk has work-life balance? Do you think Steve Jobs, when he was alive, had work-life balance? Do you think Bill Gates? No. Henry Ford? No. So if none of those people that created the wealth of the world had work-life balance, why do you think you're gonna have it? You deserve what you get in life by working hard. I am the best on the planet at getting you to do what you don't want to do because you're a lazy. 이 영상을 나중에 거기 채팅창, 아니, 우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까요?